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KR 저빈 NL의 유진입니다. 오늘은 노동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인터뷰, 여러 가지 인적성 검사, 그리고 레퍼런스 책 등을 다 진행을 해서 이제 최종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계약서에 대해 내용을 다루면서 노동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서명하기 전에 어떤 것에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노동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명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다 맞는지 궁금한 점 또는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하나도 없을 때 사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계약서에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협상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하고 서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지 말고 꼭 한번 물어보고 꼭 한번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계약서를 제시할 단계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채용을 할 최종 단계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서명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회사에도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해보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이게 뭐 이렇게 편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정형화가 된 문서이기 때문에 읽는 게 즐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 서명하면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번에 읽을 때 정말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꼼꼼하게 한 번은 꼭 읽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당연한 건 없거든요. 한 번 더 똑똑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간혹 네덜란드어로 계약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네덜란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영문 버전을 요청을 해서 공식 버전은 아니어도 네덜란드어로 이런 내용이 써 있구나 참고를 할 용도로 영문 버전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를 읽다가 다시 협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통화나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서화를 해서 예를 들어 이메일을 적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기록들이 문서상으로 남기 때문인데요. 기업 측에서 듣는 답변도 똑같습니다. 혹시 구두로 질문을 했더라도 그 대답한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 해서 문서에서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본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뷰나 취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 번씩 언급하고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나 또는 보너스, 기타 여러 가지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두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이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잘 적용이 되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덜란드 노동계약서 상에서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내용이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서에는 어떤 회사 또는 어떤 조직과 계약을 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법인명이 상호명과 같지 않습니다. 외부로 사용하는 회사명은 A라고 하는데 법인명은 예를 들어 그것과 전혀 다른 B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워크 퍼밋이 필요한 분들은 법인이 IND 이민국에 스폰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IND 스폰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Highly Skilled Migrant 같은 공식 스폰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회사 측에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법인명이 IND 스폰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데 그러면 나에게 약속한 Highly Skilled Migrant나 기타 워크 퍼밋은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CAO입니다. CAO는 네덜란드 말로 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라고 하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거나 더 큰 틀의 어떤 그 단체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협의한 노동계약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llective Labor Agreement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몇 명 이상인 큰 회사 같은 경우 또는 어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CAO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회사의 CAO에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CAO가 있는 회사나 조직인 경우에는요, 이 내용이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는 동시에 CAO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하면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고용기간입니다. 기간제인지 또는 종신고용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만약에 기간제인 경우에는 몇 개월을 계약을 했는지 얘기를 하겠죠. 같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 기간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습기간인데요. 수습기간은 기간제인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종신고용인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고용주 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계약 파기가 기타 조건 없이 가능하지만, 고용인,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도 만약에 이 회사를 실제로 다녀보니까 한 달 안에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나는 뭐 이러한 이유로 이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근무지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느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으면 언급되지 않거나 원격으로 일을 한다 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노동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직책명,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업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만약에 계약서상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 업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또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에서 이런 업무 내용은 나와 관련이 없거나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뺄 수 있는지 조금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당 몇 시간 또는 주에 며칠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매주 5일을 일한다 라고 많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나 근무일은 지원하는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해왔던 얘기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월급과 수당입니다. 계속 얘기해왔던 월급이 맞는지도 잘 봐야 되지만, 월급과 수당이 어떤 단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당연히 월급이면은 매달 얼마를 준다라고 돼 있을 거고, 주급이면은 매주 얼마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얼마가 맞는지, 환산을 해서 주 얼마가 맞는지, 이전에 얘기했던 월급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야근이 될 수도 있고 좀 추가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추가 근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시간당 얼마가 추가가 된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추가 근로를 해도 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에 모든 추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업무가 추가 근로나 야간 업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수당으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것이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교통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동차나 자전거로 이동 시에는 킬로미터당 19유로센트를 많이 적용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들어간 비용만큼 다음 달 환급을 해줍니다. 이거는 물론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얘기,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 일수와 휴가비인데요. 보통은 1년 일했을 때 기준으로 많이 휴가일을 말하거든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법적 휴가가 기본적으로 20일이 나오고, 20일 이상으로 제공되는 거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휴가비가 있어요. 휴가비가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의 몇 프로를 준다, 또는 연봉의 몇 프로를 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 달 월급만큼 휴가비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월급의 8% 또는 8.3% 정도 통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가 일수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제도가 잘 확립된 곳이라면 뭐 얼마를 주면, 또는 월급에 얼마를 제하면 뭐 휴가 일수를 추가 구매 가능하고, 추가 구매 가능 휴가 일수는 며칠 정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퇴사 통보 기간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계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퇴사 전 며칠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퇴사 전 꽉 채운 몇 월,
1개월, 꽉 채운 2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one calendar month 또는 two calendar mont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30일 이전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오늘이 1월 15일이어서 오늘 퇴사 통보를 하면 1월 15일부터 30일 뒤인 2월 15일에 퇴사가 완료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one calendar month 이렇게 1개월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월 15일에 퇴사 통보를 하건 1월 1일에 퇴사 통보를 하건 1월 말일에 퇴사 통보를 하건 무조건 다음 달인 2월은 다 채우시고 3월부터 퇴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설 연금에 넣어주는데 50%는 회사에서 그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제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회사마다 연금을 준다면 다양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연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사설 연금을 넣을 경우에는 그 사설 연금과 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상담이 가능하면 상담을 진행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기업에서 제시하는 연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당연히 서명하기 전에 회사와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고 싶다, 가능하냐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필수로 무조건 이 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민감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밀 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들었던 내용, 이런 것을 외부에 나가서 퍼뜨리면 안 된다.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는 이제 두고 나가야 된다 같은 조항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비밀 엄수 조항에는 벌금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이 외부에 나갔다는 게 확인될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다. 근데 비밀 엄수 조항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회사의 비밀인 경우에는 발설을 하면 안 되고 발설할 경우 벌금을 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뭐는 비밀이고 뭐는 아닐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구두로나 또는 이렇게 서면상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비밀 내용이 어떤 게 얘가 있는지 한번 들어달라, 또는 해당 자료가 있으면 좀 전달해 달라 라고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인하기 때문에 비밀 엄수 조항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든 회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 취업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그런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로 갈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쟁사 취업 제한 조항을 넣어서 보통은 1년이나 2년 안에 취업을 하면 안 된다, 또는 5년 안에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달아서 경쟁사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떨 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규모, 예를 들어 한 달 월급만큼 또는 최대 2달 월급만큼 또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약서 자체에 이거를 다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너스 정책이 별도의 문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노동계약서와 함께 첨부 파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고, 혹시 첨부 파일이 있을 거다라고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여기 별첨으로 이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너스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월급이 더 중요하고 보너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로 연봉이나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에 대한 내용도 월급에 대한 내용만큼 중요하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제일 좋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느 국가법을 따르는지 또는 어떤 법을 따르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법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리스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리스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노트북이 제공된다, 핸드폰이 제공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물품들 있잖아요. 리스가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다 같이 사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계약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신입이신 경우에는 이런 노동계약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금 믿을 만한 지인이 있고 또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번 살펴보거나, 질문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왜 그런 질문사항이 생겼는지 같이 한번 토의해보고 고용주 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계약서를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을 정말 고용하고 싶고 몇 달 안에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급이나 보너스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욕심이 난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한 번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걸어볼 수 있어요. 단 제시한 월급보다 뭐 25%, 30% 이상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어 한 3%에서 많게는 뭐 5에서 6% 정도 이렇게 한 번 더 제시를 해서, 만약에 이런 월급이면 내가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거고, 만약에 되면은 받아들여질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지금 처음 받은 조건으로 서명을 하고 입사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받게 되면 이미 되게 기분이 좋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명을 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꼭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질문하거나 협상할 내용은 꼭 협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